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에서 외인이 빠져나갔고 오늘은 개인도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주연 이사님은 저희 방송에 처음 모시게 됐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도 언제나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좀 흐름을 이어갔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달 들어 증권가 리포트도 좀 나왔는데 양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실리콘투도 바닥에서 양 매수가 들어올렸고요. 오늘 대한전선과 특허 분쟁 이슈 있는 LS 네트워크스 급등했고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쪽에서 오늘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 두 자릿수 상승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잠시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주연 이사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먼저 보려고 하고요. 네. 아까 앞서서 수급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수급 자체가 연기금이기도 합니다. 기관 주도로 시장이 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현물 시장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기금을 주도로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래는 아니긴 합니다만 거의 한 8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연기금이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2월달 굴삭기 판매량이 거의 100%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내수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난 거고 내수가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재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부동산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어떤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부진이었던 것만큼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북미 같은 경우에도 좀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는 딜러 재고 자체가 좀 많이 감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 30% 정도 감축이 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재고 채널에서의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제 다시 좀 재축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쪽에서의 어떤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가장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일 것 같은데 당연히 재건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건설기계 쪽에서 1, 2위 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HD 현대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은 구체화가 좀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규모를 알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대감만으로는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엔진 관련해서 방산 관련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 오늘도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잘 갔었고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사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기존의 건설기계 말고도 엔진 사업 분야가 사실 그동안에 경기 부진이라던가 수요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엔진 사업 분야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했었던 그런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앞으로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방위비 증액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군산에 작년 4분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엔진 공장을 좀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늘어나는 방산 엔진이라던가 그리고 일반 그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쪽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K2전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던가 이번에 현대로템도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도 함께 좀 누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 첫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이 수급의 신뢰도부터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엔진 사업 분야의 성장 기대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아까 대장주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켄트로닉스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같은 지금 방송에서도 켄트로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켄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전에 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사실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피로틱스라든지 아니면 YC캠이라든지 최근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PR이 상당히 낮았다는 그런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14%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로틱스는 뭐 너무나도 지금 요새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TGV 관련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TGV가 어떻게 뭐냐면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 구멍을 뚫어야지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 쪽으로 이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라든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뭐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생웨이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웨이퍼는 사실 새 이 웨이퍼 대비했을 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분야도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켄트로닉스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될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도 함께 극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아직도 저평가 매력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종가도 3만 원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잘 도착을 했고요. 그때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캠트로닉스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과 좀 연결해서 드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3만 5천 원 우선 얘기를 해주셨고 모멘텀이 다양하게 살아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해낸 기업입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HD 현대인프라코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이사님이 또 목표가 그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좀 따라서 손절가는 9,200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이요? 예.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12,000원 목표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의 캠트로닉스 한마디 들어볼까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정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했는데도 여전히 매력도가 있다는 점이 참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자, 이번엔 이주연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니고 클로봇을 네.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로봇주들이 반등을 하고 오늘은 로봇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로봇주들 중에서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클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에 또 매물대가 없는 그런 부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로봇,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봇 관련해서는 좀 많이 주목을 했던 게 뭐 액추에이터라던가 감속기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했었고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찾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는 뭐 사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중요도가 더 높게 부각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클로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서비스라던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특히 주력 솔루션이 그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기존에 돌아다니는 이제 그 로봇들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봇 기업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아틀라스가 이제 현대차 공장에 좀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좀 보도가 됐었고 그러면서 클로봇이 좀 관계가 부각이 됐었는데 어떤 관계냐면은 일단은 클로봇이 상장도 하기 전에 작년 한 3월쯤이었었습니다.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공식적으로 좀 유통 계약을 맺은 그런 이력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와도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뭐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그 이송 로봇을 공급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감시 순찰 시스템도 직접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 그런 이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ES 2025에서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CEO가 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로봇 밸류 체인에서 이제 좀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들을 쫙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좀 포함이 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미국 기업인데 현대차가 좀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지금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클로봇은 앞으로 로봇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의 GTC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때 뭐 블랙웰의 어떤 뭐 발열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관련한 언급들이 충분히 있을 거지만 사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신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번 GTC에서도 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던가 뭐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 대해서 뭐 엔비디아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삼성 주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도 이제 뭐 앞으로의 신성장 뭐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또 다시 또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좀 성장 가능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로봇주들은 좀 모멘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 오늘 클로봇을 시작으로 로봇주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슈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음 주 GT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LS는 사실 수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 뭐 산일전기도 오늘 6%대 후반 상승 마감이 됐고,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일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는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굉장히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수출량이 거의 매출의 거의 7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미국과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게 바로 산일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전력기기를 이제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산일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데 미국의 전력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전력기기 최상위 기업들이죠.
뭐 지멘스라든지 아니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올해 들어서도 제너럴 일렉트릭 쪽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산일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캐파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노후된 전력망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변압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변압기라는 게 사실 기존에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나눠 갖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만드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래킹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변압기 시장이 좋다고 해도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변압기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 거래처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생산 캐파를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자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지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작년 4분기 때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캐파의 2배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을 때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고객사도 늘어나면서 지금 공장을 지금 100%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이 2배로 늘었는데 공장을 다 풀 가동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훨씬 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캐파 증설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적입니다. 뭐 작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466억 원 정도 수준이었지만 작년 2024년도에는 1,000억 원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변압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0%대, 그다음에 60%대까지 고성장이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이런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압기 내에서는 이 기업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반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수급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8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8천 원 정도로 121선 살짝 아래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산일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 다시 가나 싶은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날이었는데 산일전기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매니저님 산일전기 한마디만 더 보태주신다면요. 미국 전력기기 확대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미국 관련 최대 수혜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클로봇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로봇은 올해 트렌드다. 네. 올해 트렌드다. 다음 주 이슈도 있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기대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 종목은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살짝 스포일러가 됐는데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도 하나의 어떤 미용 관련한 수혜 종목 그리고 한한령 해제라던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세금 환급을 좀 대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이제 텍스를 이제 좀 제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환급을 좀 대행해 주는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그 연간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기존에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는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탄력적인 어떤 이익단에서의 성장이 보여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미용 의료를 받으려고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그 외국인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 피부과를 방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시술 건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의료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에서 소비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37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용 의료 관련 매출 비중이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성장세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실적 성장은 함께 이어갈 거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 법인이 있었는데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주가도 급락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상쇄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과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뭐 K 의료 뷰티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역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 저희 세 번째 종목.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만 좀 몇 개 잡아드리면요. 네, 살짝 보태주시죠. 일단은 이 회사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뭐 미용 뭐 피부과를 가거나 이때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텍스를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사실 코로나 수준까지 거의 다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경우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했다고 기사가 이번 주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과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 쪽 같은 경우라든지 이쪽에서는 수수료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요. 올해 지금 크게 많이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평균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가를 비교해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3% 정도 수익권에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한 4%가 좀 안 되는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 상승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지금 투신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도 역시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도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은 역시나 올해부터 좀 더 고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역시나 좋고요. 지금 상단 부분에 큰 저항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역대 최고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가 직전이죠. 한 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2주 최고가가 6,250원 선인데 지금 6,000원 선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 박철순 매니저님 주셨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피부과 가보면 관광객분들이 같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글로벌 텍스프리 3라운드에 일치했는데 먼저 이사님 한마디 들어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최대 수혜주. 자, 박철순 매니저님의 한마디는요? K뷰티 흥행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역시 최대 수혜주 두 분 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